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부터는 소프트웨어, 즉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은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측정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3차원 측정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차원 측정 데이터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 데이터는 기존의 정반 측정에서의 측정값과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측정은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반면에 3차원 측정에서는 여러 점을 이용한 수학적인 평균값이 계산됩니다. 또한 기존의 측정은 측정한 위치에서 값이 나오지만 3차원 측정에서는 측정 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데이터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차원 측정에서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을 계산에 의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공작물이 놓여진 위치를 수학적으로 보정해서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예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3차원 측정에서의 기본적인 데이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3차원 측정에서는 일단 프로브의 중심 좌표를 수집합니다. 프로브가 공작물에 접촉하는 순간 스케일로부터 프로브의 중심 좌표를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좌표를 이용해서 요소를 계산하는데 이때 요소는 실제 영상에서 프로브 반지름만큼 차이가 있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요소란 점이나 직선 또는 면이나 원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상을 갖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된 요소로부터 프로브 반지름을 보정해서 접촉점을 구한 다음에 그 접촉점을 이용해서 실제 요소를 계산합니다. 이때 요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 점수를 초과해서 프로빙하면 요소의 치수와 기하 편차가 동시에 계산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통해서 점 측정 데이터를 얻어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의 경우 일단 프로빙을 하면 지금 이 부분에 프로빙이 되겠죠. 일단 프로빙을 하면 기존 프로브의 중심 좌표를 스케일로부터 읽어냅니다. 그림의 예에서는 45가 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브 반지름을 프로브 방향으로 보정해 줍니다. 프로브 반지름이 2mm라고 하면 여기서 실제 측정값은 45에서 2를 뺀 43이 됩니다. 즉 접촉점의 값이 43mm가 된다는 것이죠.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기준 프로브와 20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고 프로브 반지름이 4인 측면에 설치된 프로브로 같은 위치를 측정했다면 실제 측정값은 프로빙 순간의 기준 프로브의 중심 좌표 67에서 기준 프로브에서 측면 프로브까지의 거리 20을 뺀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로브 반지름 4를 뺀 43mm가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의 원 측정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내경을 측정했다면 우선 프로브의 중심 좌표로 계산한 즉 실제 지름보다 프로브 지름만큼 작은 원이 1차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브 지름을 보정해서
보정해서 실제 원의 지름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래와 같이 외경을 측정했다면 1차적으로는 프로브의 지름만큼 큰 원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에서 프로브 지름을 빼서 실제의 지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림 좌측의 점 측정 시에 기준 프로브와 측면의 프로브는 반지름과 위치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같은 공작물을 측정한다고 해서 같은 측정값이 나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프로브 교정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기준표를 각 프로브로 프로빙해서 각 프로브의 지름과 상대 프로브와의 위치를 미리 구한 다음에 컴퓨터에 기억시켜 놓습니다. 이때 각 프로브에는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측정 시에 지금 어느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는 것을 컴퓨터에 알려주면 미리 준비한 교정값을 각 계산에 사용하는 것이죠. 즉, 그림에서 보신 프로브 반지름 2mm, 4mm, 그리고 프로브 간의 거리 20mm와 같은 값들은 측정하기 전에 프로브 규정을 통해서 미리 구해놓은 값인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프로브 규정을 먼저 실시돼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프로브를 어느 방향으로 보정을 해줘야 할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문제입니다. 혹시 예전에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더미점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프로브의 지름을 보정해 줘야 할지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자가 보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점을 임의로 입력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점을 더미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오로지 더미점에 의존해서 프로브 지름을 보정했기 때문에 측정자가 실수로 더미점을 반대 방향에 입력하면, 예를 들면 원과 같은 경우에 지름이 실제보다 프로브 지름만큼 더 크거나 작게 계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컴퓨터가 프로빙 직전의 위치와 프로빙 시의 위치를 비교해서 스스로 보정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측정이 편리해진 것이죠. 그러면 직선이나 평면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선의 경우도 적용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일단 프로브 중심을 이용해서 직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프로브 반지름만큼을 보정하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면도 직선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산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기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측정 좌표계의 수학적 정렬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삼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공면을 필요로 하는 정반 측정 방식과는 달리 가상의 위치를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 부분을 데이텀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원의 중심인 이 위치로 데이텀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데이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좌표계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또 3차원 측정에서는 치수와 기하 편차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점을 추가해서 프로빙하는 경우 치수와 형상이 동시에 측정됩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와 같이 두 축 간의 거리는 직접 측정이 곤란하지만 3차원 측정에서는 일단 각각의 축을 측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축 간의 거리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정반 측정에서는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지만 3차원 측정에서는 여러 점을 프로빙한 후에 통계적인 개념의 측정값을 구하게 됩니다. 정반 측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측정을 했다 하면 측정한 위치에서의 거리가 계산이 되지만 3차원 측정에서는 여러 점을 프로빙해서 기하학적인 요소를 계산한 다음에 축각과 좌표를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이와 함께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한데 특히 캐드캠 시스템과의 호환을 통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3차원 측정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CAD 데이터로 변환시킨 예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거나 또는 캠 가공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주로 최소 자승법과 내외적법, 그리고 최소 영역법 등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승법은 계산된 결과로부터 실제 형상까지의 거리를 편차라고 가정했을 때 이 편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불규칙한 점에 의한 영향이 적고 수학적 알고리즘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직선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직선을 계산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각 측정점, 즉 실제 형상으로부터 계산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경우 각 측정점에서의 편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이 적용됩니다. 전체 측정점을 이용한 최소 자승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 자승법은 평균 개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와 조립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종종 현장에서 측정자와 가공자 사이에 논란이 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가우시안 베스트 핏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에는 내외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상적인 형상을 갖는 상대 부품이 조립되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촉요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방법은 측정 결과와 조립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나
또는 바깥쪽에 접하도록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원의 경우에 이 방법이 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부실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내접법, 그리고 축을 측정하는 경우는 최소 외접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명확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표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한 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영역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소영역법은 형상을 둘러싸는 평행한 또는 동심인 두 요소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압 편차가 최소가 되도록 개선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고, 이때 치수는 두 직선의 중간 직선에서 결정됩니다. 원의 경우에는 동심인 두 원의 반지름차가 최소가 되는 상태에서 원의 중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ISO 1101 등에 규정된 모양 편차를 계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체비체프 베스트 핏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데이터 처리 방식도 컴퓨터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을 측정하는 경우 초기의 3차원 측정기에서는 3점만을 프로빙해서 계산했습니다. 이때에는 지름과 중심 좌표만 계산했었는데 그 후 조금 더 발전해서 진원도까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원도를 계산하던 초기에는 무조건 처음 프로빙한 3점을 가지고 원을 계산하고, 나머지 프로빙 점들은 이미 계산된 원으로부터의 편차를 계산해서 진원도를 측정했습니다. 따라서 첫 3점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때 3차원 측정기를 배우신 분들 중에는 첫 3점이 측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로빙된 모든 점을 이용해서 최소자승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첫 3점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범용 측정 소프트웨어는 기하학적 요소의 측정과 각종 옵션 측정을 위한 준비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좌표계 정렬이나 측정 결과를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를 계산하는 일 등 대부분의 측정 작업이 범용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집니다. 통계처리 소프트웨어는 측정된 결과를 통계적 공정관리, 즉 SPC에 필요한 형태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측정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히스토그램이나 파레토도 또는 각종 관리도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곡선과 곡면 소프트웨어는 2차원 및 3차원 곡선 또는 곡면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복잡한 형상의 측정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캐드캠과의 연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성적서 소프트웨어는 정해진 양식대로 검사 성적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3차원 측정기로 측정을 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양식에 옮겨서 기록하던 종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측정과 동시에 검사 정적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측정 효율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삼차원 측정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옵션 이외에도 각종 전용 옵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과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옵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반 측정 방식으로는 측정이 곤란했던, 예를 들면 블레이드나 임펠러 또는 비금연 렌즈 등의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폐쇄적으로 존재했던 측정 공정이 다른 시스템으로 확장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측정 결과를 IGS와 같은 중립 파일로 변환시켜서 캐드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캐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3차원 측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가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정반 방식의 측정을 대체하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복합 게이지의 역할입니다.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수나 각도, 위치 또는 형상 등을 각각 측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 게이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차원 측정기는 가품종 소량 생산 시에 각각의 치수에 대응하는 게이지를 일일이 제작해야 되는 종래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전용 게이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 생산 방식의 구축입니다. 3차원 측정기는 CIM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 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동화나 또는 무인화를 지향하는 미래의 생산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캐드캠 분야에 비해서 정밀 측정 부문이 상대적으로 표준화와 호환성이 부진함으로써 CIM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3차원 측정기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제품에 대한 측정 표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3차원 측정기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제품의 기능 또한 고급화되고 난이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정반 측정 방식으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펠러나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마땅한 측정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해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품질 또한 조악해질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3차원 측정기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3차원 측정기는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